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이제 10월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10월 옵토버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어떤 추세로 마무리가 되면은 11월은 굉장히 큰 수익률 상승을 거둔 해로 또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1월이 어떻게 또 흘러가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텐데요. 지금 11월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오늘은 11월 전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제가 개인 사정으로 시황을 좀 휴방을 할 예정이고요. 11월부터는 더 많은 영상과 다양한 정보들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10월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주요 일정들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조업 지수들, 서비스업 지수들, 고용 지표들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표들 지금 별 3개짜리만 추렸는데도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목요일 새벽에 있을 FOMC 미팅과 이 성명서 발표 그리고 금리 결정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월을 필두로 해서 기자회견을 할 텐데 그 부분들을 이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네, 올해 연준의 입에 의해서 거시경제들이 계속 크게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발표가 되면은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난주에 좀 발표된 중요한 지표들을 좀 보면은 미국의 GDP가 발표가 됐죠. 근데 이게 이전치를 크게 상회를 하고 예측치도 지금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의 경제가 좀 견고하다라는 시그널이 나와서 이런 지표들은 금리의 어떤 인상들을 압박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자, 그런데 좀 다행스러운 것은 이 근원 PCE 지표가 지금 이전치보다 하회를 했고 그리고 예측치도 딱 부합을 하면서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는 또 시그널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원 PCE 같은 경우는 연준이 늘 강조하는 2%라고 하는 그 수치가 바로 근원 PCE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2%까지 가야 할 길은 굉장히 멀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게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무엇보다 전쟁 이슈들이 지금 아직까지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중동에서도 지금 지상전으로 국면이 전환이 되면서 지금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 두 번째 단계 진입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또 어떻게 지금 어떤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3분기에 들어서서는 계속해서 지금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이 지금 이 시장을 또 괴롭히고 있죠. 지금 보시면 5%를 찍고 약간은 진정세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이번 또 금리 결정에 의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게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정부가 10년 동안 돈을 빌릴 때 지불해야 되는 이자율이라는 거죠. 자, 이게 높아진다는 거는 결국은 기업이나 가게 등이 돈을 빌릴 때 필요한 비용들도 결국 높아진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기업이나 가게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도 더 많은 이자를 이제 지불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투자나 가게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결국 경제 성장들이 둔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추이들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고 이게 이제 나스닥을 필두로 한 미국의 주식 시장을 건드리게 됐을 때 지금 계속해서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지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에도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지표들에서요, 지금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미국의 집값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주택 채무 불이행도 지금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신용카드 채무 불이행도 지난 3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지금 크게 치솟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국 재정 지출도 10년 만에 지금 가장 급격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계속해서 지금 경기 침체 시그널들도 공존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이번 FOMC 미팅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97.4%로 여전히 압도적이고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달 올해 마지막 12월에 FOMC 미팅에서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78.6%로 좀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가격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35K를 돌파를 했었다가 지금 이틀 연속 하락을 했었는데 다시 주말 동안에 반등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지금 중요한 저항 영역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격은 34.5K입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1.27%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이더리움은 그보다 적은 0.89%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외에 리플은 2% 이상 상승을 했고요. 솔라나도 3%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상승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이 조금 더 우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큰 폭으로 한번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고 계속해서 지금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하는 시점 기준 54.11%입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4계단 하락을 해서 68인데요. 여전히 강한 그리드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물 ETF를 신청한 회사들의 지금 목록인데요. 여기 이제 신규로 좀 신청한 회사들을 제외하고 블랙락을 필두로 같이 신청했던 회사들이 거의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신청한 게 아크이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도 현재 이제 신탁 상품을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는 그런 시점들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SEC 상대로 수정서를 제출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크를 필두로 해서 지금 비트와이즈라든지 인베스코 그리고 바네크까지 지금 제출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지금 공룡들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수정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SEC가 지금 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심사 작업에 이제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승인할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고 그 시점이 아마도 올해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전망들, 기대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들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10월에 접어들면서 이제 옥토버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10월은 늘 장이 좋았고 이번에도 굉장히 좋게 끝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거두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2020년과 굉장히 유사한 지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말경 시점이 이 시장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던 시점과 굉장히 겹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2020년을 보면은 지금 수익률이 상당히 비슷하게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굉장히 더 큰 수익률을 거두면서 지금 마감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11월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어떤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요 지점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2020년의 패턴들이 반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2020년에 42.95%가 이제 오를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2020년과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가게 됐을 때는 48K까지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이 전망이라기보다는 시장에서는 이런 기대치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의 또 현상들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아크인베스트가 이번 주 들어서 GBTC 상품을 3번에 걸쳐서 지금 매도를 했습니다. 부분 매도를 했는데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6개월의 전매 제한이 걸려있는 상품이죠. 근데 아크인베스트는 매입한 시점이 그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아크인베스트가 지금 매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이 단기적으로 고점으로 본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현물 ETF 승인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어떤 그런 시그널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GBTC 매도 자체는 여러 가지 어떤 현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아크인베스트가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어떤 이런 매도를 진행했다는 점에서는 단기적인 고점이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호재나 악재 소식들에 의해서 단기적인 등락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어떤 상황들, 이 자산의 어떤 지금 현재 상황들을 고려를 해보면 여전히 불리시한 관점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롱텀 홀더들의 어떤 비율이 76.2%까지 지금 치솟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장기 홀더들은 이 비트코인 물량을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추세의 어떤 흐름들 속에서 이 사이클의 어떤 변화들은 없이 지금 계속해서 과거의 어떤 패턴들과 동일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럼 MVRV 지표를 통해서 지금 이 시장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게 지금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가 바로 이제 손익분기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하단에 있을 때를 크립토 윈터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크립토 윈터 구간을 지나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150% 정도까지 와 있는데 우리가 지난 불장을 살펴보면은 가장 높았던 고점에서는 300%를 넘었던 시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대세장으로 진입을 했더라도 굉장히 초입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가격의 추이들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큰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26%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는 분위기인데요. 만약에 지금 이틀 남은 시점에서 월간 종가를 이 구간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은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하는 이 하락 프랙탈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효화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단기적인 가격 추세를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1일봉인데요. 지금 22EMA와 50SMA가 모두 다 지금 상승 추세로 지금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상대 강도 지수 RSI는 지금 과매수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어쨌든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과매수 구간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한동안은 더 가격대가 이 구간에서 통합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매도세가 더 많이 나와서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하게 됐을 때 중요한 지지 영역은 좀 요 두 구간인데요. 지금 31K와 32.4K를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도세는 이 32.4K 아래로 우선 1차적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가격이 35K 조금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또 영역은 어디냐면은 35.2K입니다. 자, 이 구간을 돌파하면은 다시 강세가 조금 더 주도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음 목표 지점은 이제 40K까지 또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4시간 봉을 보면은 22EMA가 지금 평평해지는 구간으로 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단기간에는 강세가 조금씩 주도권을 잃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격이 이제 지금 현재 34K에서 35K 사이 정도에 있는데 이 가격 범위 자체가 아마 요 구간 정도에서 즉 33.2K에서 35.2K 사이에서 계속해서 횡보의 흐름을 또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락세가 33.2K까지 하단으로 지금 가격을 끌어내리는 데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22.4K까지 떨어질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31K까지도 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열려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35.2K를 돌파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40K까지 다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 자체는 지금 요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감기가 지금 이 구간에 있죠. 2024년 4월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 시점에 오게 되면은 지금 과거의 패턴으로 봤을 때 사이클로 봤을 때 가장 정점을 찍는 구간은 2025년 9월에서 아마 10월 중순 정도에 아마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반감기까지 가기 전 패턴에서 지금 과거의 패턴을 보시면 2015년과 2019년이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데 2019년은 지금 2020년 이 부근에서 이제 코로나라는 악재를 맞으면서 굉장히 크게 하락했던 구간들이 있는데 2015년은 이런 구간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채널 사이에서 횡보의 흐름을 이어갔던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또 시장에 많은 전문가들은 2015년 패턴과 조금 더 닮아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 또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느냐에 따라서 사이클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반감기 랠리가 일어났던 구간들에 대해서는 좀 동일하게 일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마지막으로 크립토코인의 분석을 보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과거의 세 차례의 사이클들을 보면서 지금 어떤 공통된 패턴들을 지금 찾아내고 있는데요. 과거의 패턴들을 통해서 지금 사이클의 바닥 지점과 더불어서 레벨 1, 2, 3 그리고 사이클의 톱밴드까지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지금 형성되는지를 보면은 패턴과 거의 동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있는 거는 레벨 1과 레벨 1.5 정도, 요 사이 정도에 지금 가격이 머물러 있는 거고 가장 높게 가게 되면 이제 톱밴드까지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 밴드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지점들은 어디냐면은 레벨 1.5까지 가는 과정은 굉장히 좀 더디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하고 나면은 그 다음 레벨 3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좀 빠르게 직진을 했었다는 겁니다. 과거의 패턴들이 지금 다 동일하게 같은 패턴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렇게 돌파를 했을 때 레벨 2까지 갔을 때는 48K까지 갈 수 있다는 거고 레벨 3에는 82K까지 이제 도달을 하게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장의 마지막 단계까지 갔을 때는 이 모델로 분석을 했을 때는 111K까지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반감기의 사이클에 대한 건데 이 크립토코인이라고 하는 이 분석가는 원래 본인이 예상하기 2025년 12월까지 130K까지 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왔는데 어쨌든 지금 본인이 주장했던 것과 이 모델을 적용했을 때 가격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